자, 첫 번째는 PT 면접의 본질입니다. 자, 여러분들 PT 면접을 발표력 측정? 글쎄요, 여러분들 뭐 PT 면접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되나? 그리고 발표력이 무슨 직무 영역과 관련이 있을까? 그리고 지식 전달? 지식을 많이 하는 거?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앉혀놓고 질문하는 게 최고입니다. PT 면접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발표력과 지식 전달 중요도 현격히 떨어진다. 그거보다 어떤 게 위? 명확한 논리 전달. 즉 여러분들이 나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. 즉 논리 순서가 정확히 전달되길 바라는 것. 그게 PT 면접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DB그룹 계열사,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의 신사업 전략을 뭐 도출해봐라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쳐봅시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도식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다만 여러분들 요 시작 인사를 제외하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제가 언급할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, 요 밑에 부분은 하나 넘버링을 하거나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. 그게 야, 난 나름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 순서로 결론을 도달했어 혹은 결론을 도출했어 라고 어필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같이 봤으면 해요. 즉 DB그룹 계열사, 여러분들의 지원한 계열사의 신사업 전략 혹은 미래 전략을 도출해라 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 처음에 시작 인사 해야 되는 것이죠. 뭐 안녕하십니까, 저는 DB그룹 계열사 어느 직무 지원자 누구입니다.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 인사하는 겁니다. 여기는 판서 부분이 아니죠. 요 밑에 부분이 판서라고 보면 돼요. 1, 2, 3, 4, 5, 6, 7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, 저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했지만, 그럼 이제 바로 이 결론으로 내려온다? 아니다. 시작 인사하고 나서는 어떤 자세와 어떤 관점에서 이 PT 면접에 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저는 이 PT 주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PT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주제가 현장에서 주어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름 고민할 시간을 주고 해명하는 이 방식이 공통적. 물론 계열사나 직무에 따라 시간이나 형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이라는 거다. 그러면 저는 어느 직무에 지원한 누구, 지금도 발표를 할 건데 나는 이 PT 주제에 대해서 실무자라면 어떤 솔루션을 냈을까? 실무자라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PT 주제를 살펴봤습니다. 여기까지는 판서가 아니고 말로 해야 되겠죠. 여러분들 이것도 연습의 영역입니다. 여기까지 하는 거야. 자, 그러고 나면이에요. 판서에 이제 여러분들 나름 이걸 도식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1, 2, 3, 4 넘버링. 첫 번째 뭐? 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딱 결론 얘기하는 거죠.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수익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. 제가 그 수익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즉 결론에 도달하게 된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는 게 넘버링 두 번째이다.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? 이 키워드에 주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이거는 뭐 말로만 해도 되겠다, 그죠? 요 두 개는 이제 글로 쓰는 거고. 자, 그럼 설명하는 거야. 아, 나는 다음과 같은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신사업에 주목하게 된 건 뭐 확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기 때문이야. 다음과 같은 이유로.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도달했는지 설명해 볼게. 그럼 이제 첫 번째 뭘까요? 첫 번째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키워드로 상황 설명할 것 같아요. 저는 현재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A 키워드와 B 키워드로 요약했습니다. 그렇게 요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정도 설명. 상황 설명 너무 비대하게 하지 말고. 자, 그 다음에 핵심이죠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저 나름대로 A 솔루션을 해볼까? B 솔루션을 해볼까? C 솔루션을 해볼까? 고민을 했는데 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, 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해당 결론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? 그 나름 결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언제, 어떻게, 어떤 비용으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고 그것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.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, 여러분들. 숫자 기반의 기대 효과는 정량적 기대 효과.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 상승할 것이다. 분명히 달성될 것이다. 근데 정성적 기대 효과도 있어요. 정성적 기대 효과는 신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정성적 기대 효과.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순서로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답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인재라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결론에서도 사실 리스크가 없을지 검토를 해봤다.
그랬더니 뭔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를 도출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충분히 초기에 다른 전략과 병행한다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.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. 그 다음에 랩업.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랩업을 하고 끝인사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 보면 즉 시작 인사와 어떤 자세로 PT 면접에 임하게 됐는지 이거는 판서 구간이 아닌 말하는 구간인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 어느 직무 어느 계열사 어느 직무 저는 누구예요. 저는 이 PT 면접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. 끝. 근데 판서 1 뭐야? 저는 다음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. 2. 그 결론에 도달한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. 3. 현재 상황을 키워드로 요약하면 두세 가지로 요약돼요. 4. 그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선택지 두세 가지를 검토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같은 이유로 안 돼서 결국 결론을 선택했어요.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. 그래서 기대효과는 정성, 정량 두 가지가 도출된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여섯 번째 뭐예요? 이러한 구체화 과정과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. 하지만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다음과 같은 한 6단계로 이 해당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DB그룹 계열사의 새로운 전략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긴 인사 들으셔서 혹은 긴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 와 같은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이제 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그래도 핵심 키워드 그리고 나름 상황 설명도 명확히 해내고 그리고 선택지 검토, 구체화 기대 효과, 그다음 리스크 검토까지 해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 잘 준용해서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의 그 과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적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